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가 주요 DEI 프로그램들을 즉시 종료하겠다라고 여러 언론사들이 보도했습니다. DEI라는 거는요, 다양성, diversity라고 하죠. 그 다음에 equality, 그러니까 형평성, 그리고 inclusion, 그러니까 그 포용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들어서는 굉장히 좋은 단어 같습니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다 좋은 단어들이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적용되는 방식을 보면은 아주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미국의 인구의 20%는 흑인이니까 우리 회사의 임원들 중에서도 20%는 흑인이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그 자리에서 월급 받은 만큼 제 일을 해내느냐 안 해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20% 흑인 인구, 몇 퍼센트는 아시안 같은 경우에는 인구 비율이 작으니까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채용이 많이 안 될 수밖에 없겠죠. 뭐 이러한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DEI 프로그램들입니다. 인사부 부사장인 자닐 게일은 금요일, 오늘이죠, 회사의 내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워크플레이스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정책으로 돌아가겠다. DEI 이제 더 이상 안 한다는 거죠. 악시오스하고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보도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보도한 걸 보면 게일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DEI에 집중하는 팀을 갖지 않을 것이다. 이 DEI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별도의 팀과 담당 관료들을 쓸 수 있게끔 아예 법으로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래서 군 부대에 DEI 오피스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아예 대통령 직속으로 DEI 전문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연방기관들, 정부 부서들의 DEI 오피스들을 운영하기, 심지어는 일선 학교에까지도,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교에까지도 DEI 오피스들을 만들어 놓고 오피서들을 채용을 해서 과연 형평성 있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감독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반차별 혹은 역차별의 문제를 만들어냈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하면서 이 DEI 오피스들 전부 다 내몰아 버리겠다라고 지금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악시오스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게일은 또한 미국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노력을 둘러싼 법률 및 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연방 대법원이 최근 법원이 DEI에 접근하는 방식의 변화를 알리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DEI라는 용어도 비난을 받고 있다. 그 용어 자체도 일부는 일부 집단을 다른 집단보다 우선적으로 대하는 관행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설명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제가 일부가 됐네요. 근데 저 같은 일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DEI 프로그램 종료는 메타가 대신에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는 공정하고 일관된 관행을 적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구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죠. 하긴 뭐 옛날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DEI라는 게 나와가지고 마치 주식시장에서 ESG 기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DEI가 한참 유행을 했었습니다. 한동안. ESG 여러분들은 아시죠? 환경, 사회 이런 거에 기업이 신경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버넌스라는 건 뭐냐면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 환경 문제, 사회 문제, 좀 사회적 기업, 환경 친화 기업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막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ESG 레이팅이라는 거를 매기는 그런 감독기관까지 생겼죠. 그래서 ESG 레이팅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은 투자 시장에서 또 투자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바뀌는 블랙월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빈야드 이런 회사들이 그 ESG 등급이 높은 회사들한테는 돈을 더 많이 투자해주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잘못된 거였다.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이게 좋은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신데 ESG 기업은 단어는 좋은데 실제 내용은 완전 꽝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영리 추구,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 문제를 생각하는 기업, 환경 문제 생각하면은 기업 내부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다 바꿔야 되고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상품들도 다 바꿔야 되고 그래서 상품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기업 내에 더 다른 오버헤드 코스트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환경 친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뭡니까 또 사회적인 기업? 기업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거 좋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의무적으로 매달리다 보면 진짜 영리 추구하는 데는 방해를 받게 되는 수밖에 없겠죠. 잘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거버넌스. 거버넌스,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결정권과 그 결정권에 따른 책임을 가지는
그런 경영자들에 의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많은 근로자들이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일을 해줌으로써 회사가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거버넌스를 갖다가 공산당식으로 사회주의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는 사람들이 경영에 간섭하게 만들어버리면 이건 개판되는 거죠. ESG라는 것 자체가 기업 활동에 굉장히 부조리하다, 특히 이익 창출에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는 여러 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DEI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런 DEI나 ESG 이런 것들을 내세웠던 이 좌파 세력들은 결국에 목적이 전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오만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가스라이팅 당하고 세뇌당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메타는 또한 다양한 소유 기업에서 비즈니스 공급업체를 찾는 노력을 종료할 것입니다. 대신 회사는 경제의 대부분을 움직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게 오늘 게일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좀 더 집중하게, 차라리 그게 훨씬 더 이익이 될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메타는 플랫폼의 컨텐츠 모니터링과 관련해서 1년의 주요 변경사항을 발표했었죠. 저희도 살짝 보도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뉴스맥스는 언론의 자유, 수정헌법 제1조가 지키고 있는 언론의 자유가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팩트체커 없애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제3자 팩트체커 없애겠다. 그래서 사실 확인한답시고 이거는 가짜 정보야 라고 몰아붙여서 매도해가지고 사람들이 올려놓은 컨텐츠를 가리거나 혹은 공유되지 못하게 섀도우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삭제해버린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이제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들의 승리이다. 네. 지금 상당히 많은 검열들이 SNS상에서 있어 왔었고, 그러한 검열들 때문에 옳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회적으로 문매를 맞을 수밖에 없었고, 입막음 당했던 일들, 저희가 실제로 미국에서 다 이런 일들 겪었던 것들이었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피해를 봤습니다. 뭐 한두 명이 아니고요, 수십만 명이 이런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소송도 제대로 못합니다. 뭐 무슨 섹션 230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뭐 통신품위법인가 이런 게 있어서 소송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근데 이제 이런 거 안 하겠다라는 거죠. 메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느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7월 13일 도널드 제이 트럼프 당시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 연설을 하던 중에 총에 맞죠.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귀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총알이. 얼굴에 피가 흐르면서도 본인이 불꽃 일어나서 주먹을 쥐고 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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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치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겠구나. 저 사람은 진심이었구나. 이거는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먼저 발표를 해버렸죠. 나는 트럼프 지지한다. 바로 그 사건 벌어지자마자 일론 머스크가 X에다가 올려놓은 글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난 트럼프 지지하겠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만 그걸 느꼈던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걸 느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겠구나 라고 다들 생각을 했던 거죠. 저커버그도 마찬가지. 저커버그가 그 다음에 뭐 블룸버그라든가 이런 다른 언론사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들을 한 인터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확실하게 지금 친트럼프 성향의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면서 회사를 바꾸겠다라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그런 정책을 포기하겠다, 뭐 팩트체커 없애겠다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데이나 화이트라는 그 트럼프의 최측근 인사를 메타의 이사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사로 그 사람을 들여놓겠다라는 이야기는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첫째는 메타에서 하는 최고의 결정, 이사회에서 하는 결정이 최고의 결정 아닙니까? 메타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 대해서 트럼프 당신이 이제 앞으로 속속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고 메타 내부의 구조가 어떻고 어떤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당신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을 다 드러내 주겠습니다. 그게 지금 이사로 받아들여지겠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결국은 우리 속내를 다 드러내고, 자, 우리 메타는 트럼프 당신 겁니다라고 지금 백기투항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안 됐는데 지금 바로 이렇게 또 DEI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번 주 메타의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준비를 마치고 새 행정부가 검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려는 것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이제 더 이상 SNS상에서 함부로 검열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국민들이 누릴 수 있게 보장해 주려고 할 겁니다. 두 달 전에, 이 일이 있기 전에 두 달 전에요. 연방통신위원회, FCC죠. 연방통신위원회의 공화당 중진이자 트럼프의 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브랜든 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제 브랜든 카가 FCC 위원장이 될 것인데 이 카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들한테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보수주의자들을 겨냥한 검열 활동에 대해 자백하라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두 달 전에 서한을 다 보냈습니다. 이 빅테크 회사들한테 구글부터 애플 또 뭐 여기저기다 다 보냈습니다. 카는 이러한 미디어 모니터와 팩트 체커들이 진실 중재자라고 가장하고 있는, 진실 중재자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게 가짜 뉴스인지 판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라고 판별하는 그러한 조직들을 만들어 놓은 국제적인 그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 진실 중재자라는 것을 가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진짜 목적은 기존 미디어의 사고방식과 다른 뉴스 매체들을 갖다가 자금 지원 중단시키고 완전히 광고주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뉴스 매체들을 폐업시키려고 했던 이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뉴스맥스라든가 원 아메리칸 뉴스 네트워크라든가 혹은 뭐 브라이트바트나 데일리 뭡니까 컬러라든가 데일리 와이어라든가 뭐 이런 보수 성향의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광고주들 갖다 압박을 해서 이 사람들은 가짜 뉴스 생산하는 곳들이니까 광고 내지 마십시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벌였던, 그리고 이 활동을 벌였던 사람들이 이 내용을 그대로 또 FBI 쪽에다 보내줍니다. 그럼 FBI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 회사들한테 쫙 연락해가지고 이거 가짜뉴스라고 하니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라고 회사한테 공문들을 다 보내고,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FBI가 이걸 가짜뉴스라고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슬쩍 가려놓거나 공유가 되지 못하게 막아놓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왔던 것이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못하게 될 겁니다. FCC 위원장 카는 편지에서 좌파 미디어 감시단체인 뉴스가드라는 뉴스 감시단체, 얘네들이 언론의 자유와 보수적인 뉴스 매체를 검열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라고 아예 이름까지 지목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던, 저희가 그 당시 이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어찌됐던 간에 지금 어떤 놈들이 그런 가짜뉴스를 이게 가짜뉴스다라고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지도 이미 다 파악이 되어져 있는 상태다. 메타는 지난주 회사에서 가장 저명한 공화당원인 조엘 카플란을 글로벌 정책팀장으로 승진 발령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데이나 화이트를 이사로 받아들였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부에서 조엘 카플란이라는 사람, 공화당원을 글로벌 정책팀장으로 승진해서 발령을 했다. 지금 메타가 완전히 지금 자신들이 속에서부터 싹 다 바뀌고 있다는 걸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